대결을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여러분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용감하게 시도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모험심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퀴즈왕에 도전한다는 건 남다른 모험심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도전자들의 실력을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영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연희중학교 강정구 학생. 학교 대표로 나온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창덕여자중학교 최도윤 학생. 최선을 다해 풀어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원주 평원중학교 조강희 학생. 아는 문제는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신사중학교 류병규 학생. 평소 실력에 운이 따라주길 기대하면서 결과가 어떻든지 즐겁게 참여하고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며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강정구 학생 그리고 최도윤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과연 두 학생의 실력은 어떨지 지금부터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열량의 단위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킬로칼로리, 2번 파스칼, 3번 줄. 강정구 학생? 3번 줄입니다. 3번 줄.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되고요. 기회는 최도윤 학생에게 있습니다. 자, 최도윤 학생? 2번 파스칼입니다. 2번 파스칼.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2번 파스칼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압력의 단위죠. 자, 최도윤 학생이 첫 번째 문제를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해서 120점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 텐데요.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국가로 제정된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홍난파, 2번 현재명, 강정구 학생? 3번 안익태입니다. 3번 안익태. 정답입니다. 네, 3번 안익태가 정답이었습니다. 강정구 학생이 20점을 획득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한 문제씩을 나눠 가졌고요.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다음 중 화쟁 사상을 제시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원효, 2번 의상, 3번 설총. 자, 최도윤 학생? 3번 설총입니다. 3번 설총. 틀렸습니다. 자, 기회는 강정구 학생에게 있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강정구 학생? 2번 의상입니다. 2번 의상.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1번 원효였습니다.
화쟁 사상은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제시한 불교 사상으로 원융회통 사상이라고도 불립니다. 모순과 대립의 논쟁을 조화롭게 극복해 하나의 세계로 화합하자는 사상입니다. 자, 1번 원효가 정답이었는데 두 학생 모두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씩 감점이 됐습니다. 강정구 학생은 100점이 됐고요. 최도윤 학생은 110점이 됐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구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가 다시 우주로 방출될 때 지구 복사의 형태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적외선, 2번 가시광선, 3번 자외선. 자, 최도윤 학생 1번 적외선입니다. 1번 적외선 정답입니다. 자, 1번 적외선이 정답입니다. 최도윤 학생 다시 20점을 획득하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퇴저감은 어느 것일까요? 1번 편암, 2번 석회암, 3번 대리암. 최도윤 학생 1번 편암입니다. 1번 편암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되고요. 강정구 학생에게 기회가 있고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2번 석회암이었습니다. 석회암은 탄산칼슘이 주성분으로 퇴저감입니다. 편암과 대리암은 변성암입니다. 자, 이렇게 5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강정구 학생이 100점, 최도윤 학생이 120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조광희 학생 그리고 류병규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한자어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소쿠리, 2번 목고지, 3번 숙맥. 3번 류병규 학생? 답은 3번 숙맥입니다. 3번 숙맥 정답입니다. 네, 3번 숙맥이 정답입니다. 류병규 학생 2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어떤 학생이 맞힐지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엘리베이터의 구동에 사용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고정도르래, 2번 움직도르래, 3번 빗면. 류병규 학생 답은 1번 고정도르래입니다. 1번 고정도르래 정답입니다. 자, 1번 고정도르래 정답입니다. 류병규 학생이 두 문제 연달아 맞히면서 140점이 됐고요. 자, 그럼 두 학생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조선시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문무를 번성한 왕에게 붙여진 묘호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종, 2번 조. 류병규 학생 답은 2번 조입니다. 2번 조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되고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종, 2번 조, 3번 군.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조광희 학생 답은? 답은 1번 조옹입니다. 1번 종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종이었습니다. 조는 한 왕조를 창업하거나 탁월한 공이 있는 왕에게 붙이고 군은 폐위된 임금에게 붙였습니다.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문무를 번성한 왕에게 붙여진 묘호는 1번 종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조광희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반면에 류병규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돼서 130점이 됐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탄수화물이 쪼개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어떤 것일까요? 1번 젖당, 2번 포도당. 류병규 학생, 답은 2번 포도당입니다. 2번 포도당. 정답입니다. 자, 2번 포도당이 정답이고요. 정답을 류병규 학생이 맞춰주면서 15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가계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지니계수, 2번 엥겔계수, 3번 빅맥지수.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정답은 2번 엥겔계수였습니다. 엥겔계수는 가계 총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고요. 빅맥지수는 특정 햄버거 가격을 분기별로 비교해서 국가의 물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두 번째 대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조강희 학생이 120점, 그리고 류병규 학생이 150점을 기록합니다. 긴장 속에서 1라운드를 마친 4명의 학생들. 강정구, 최도윤 학생의 첫 번째 대결에서는 감점과 득점을 반복한 결과 각각 100점, 120점을 기록하고 조광희, 류병규 학생의 두 번째 대결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조광희 학생이 120점, 적극적으로 문제에 임한 류병규 학생이 150점을 기록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부터 4명의 도전자가 서로의 지식을 겨룰 2라운드가 시작된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바다, 인물, 수사법, 실험, 식물, 열, 우주, 종교, 지형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 2라운드에 앞서서 현재까지 4학생의 점수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정구 학생이 100점이고요. 최도윤 학생, 조광희 학생이 각각 120점씩입니다. 류병규 학생이 150점으로 현재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는 9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류병규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종교로 하겠습니다. 종교.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종교입니다. 종교. 문제 드립니다. 이 책은 유대교 5000년 역사의 율법, 전통 등을 총망라한 류병규 학생, 정답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정답입니다. 네, 탈무드 정답입니다. 류병규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해서 180점이 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정답 탈무드였고요. 탈무드는 유대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5000년 동안의 습관과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구전돼 오던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류병규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인물 하겠습니다. 인물. 자,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자, 인물 키워드 문제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답을 맞히면 60점이라는 큰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인물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대한제국 시기의 독립운동가로 본명은 김창수입니다. 1930년경 한국 독립당의 총재를 역임하며
항일 무력 활동을 펼쳤는데요. 일본왕 저격 사건, 훈커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 등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강정구 학생, 답은 김구입니다. 김구.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김구였습니다. 백범 김구는 대한제국의 독립운동 정당인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독립에 크게 공헌한 인물입니다. 자, 역시 역사 분야에 자신 있다는 강정구 학생의 말답게 이번 문제 정답을 강정구 학생이 맞췄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강정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지형하겠습니다. 지형. 자, 강정구 학생은 세 번째 키워드로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집중해서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지형 문제 드립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위치한 이곳은 웅대한 절벽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대자연의 류병규 학생, 답은 협곡입니다. 협곡.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 되면서 160점이 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위치한 이곳은 웅대한 절벽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대자연의 장엄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지각의 융기 현상과 콜로라도 강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이 협곡은 무엇일까요? 자, 이 협곡은 1919년 국립공원으로 선정됐으며 자, 류병규 학생, 정답은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정답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약 7천만 년 전 일부의 지층이 주변의 땅보다 높아지는 융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콜로라도 강에 의해 침식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됐다. 자, 이제 2라운드 9문제 중에서 3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바다 하겠습니다. 바다. 자,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바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생성된 해구로 활처럼 휜 곡선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류병규 학생, 정답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정답입니다. 네, 마리아나 해구 정답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북태평양의 북마리아나 제도와 괌 동쪽에 위치한 해구입니다. 평균 수심이 7,000에서 8,00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비티아스 해연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류병규 학생이 맞히면서 220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현재 공공의 적처럼 느껴지고 있는 류병규 학생이 다음 키워드를 역시 선택해 주겠습니다. 우주 하겠습니다. 우주. 자, 우주를 선택했습니다. 자,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 60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의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키워드 우주 문제 드립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2011년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가 퇴역한 후 이를 대체할 우주선을 개발했습니다. 4명이 탑승 가능한 유인 우주선으로 화성을 비롯해 소행성 탐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데요. 이 차세대 우주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류병규 학생, 정답은 콜럼비아호입니다. 콜럼비아호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면서 200점이 됐고요. 이 우주선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세이돈의 아들 이름과 같습니다. 류병규 학생, 정답은 제한 시간 나갑니다. 포세이돈의 아들 이름.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20점 더 감점이 되고요.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포세이돈의 아들 이름.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고요. 정답은 오리온이었습니다. 오리온. 우주선 오리온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한 우주선으로 2014년 12월 무인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21년 유인시험 비행이 예정됐고요. 2025년에는 소행성 탐사, 2030년에는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류병규 학생이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식물로 하겠습니다. 식물. 자, 식물을 선택했습니다. 2번 키워드 식물, 정답을 반드시 맞춰주시기 바라면서 키워드 식물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잎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층으로 세포가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조광희 학생, 답은 울타리 조직입니다. 울타리 조직.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2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잎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층으로 세포가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조광희 학생, 답은 표피세포입니다. 표피세포. 정답입니다. 표피세포는 큐티클층으로 덮여 있어 입속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며 식물의 내부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키워드는 조광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열 하겠습니다. 열. 자, 열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열. 문제 드립니다.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접촉하면 열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 더 이상 뜨거워지지도 차가워지지도 않는 강정구 학생, 답은 열평형입니다. 열평형 정답입니다. 네, 열평형 정답입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데 이것을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강정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수사법 하겠습니다. 수사법. 자, 수사법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2라운드 8번째 키워드 정답자는 누가 될지 키워드 수사법 문제 드립니다. 이 수사법은 속담이나 관용어 등을 이용해 원관념을 간접. 자, 류병규 학생, 정답은 인용입니다. 인용.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 수사법은 속담이나 관용어 등을 이용해 원관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풍자적이고 암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이 수사법은 무엇일까요? 자, 본 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을 사용해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최도윤 학생, 정답은 복선입니다. 복선.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 단 한 번이 남아 있고요.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강정구 학생, 답은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기회가 모두 소진이 됐는데요. 자, 세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20점씩 감점이 됐습니다. 정답은 풍유법이었습니다. 풍유법. 풍유법은 우화법이라고도 불리며 대표적인 예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처럼 매사에 꼼꼼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내용을 돌려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이전 문제 정답자 강정구 학생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험. 자, 실험. 실험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실험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이끼의 한 종류를 이용해 만든 시험지입니다. pH, 류병규 학생, 정답은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리트머스 종이 정답입니다. 네, 정답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리트머스 이끼를 분쇄해 암모니아수로 적신 다음 탄산칼슘으로 발효시켜 만든 시험지입니다. 산에는 적색, 알칼리에는 청색으로 변해 지시약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번 문제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정답을 류병규 학생이 맞히면서 다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9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는데요. 이렇게 2라운드 9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류병규 학생이 말씀드린 대로 190점으로 단독 선두고요. 강정구 학생이 170점으로 2위, 조강희 학생이 130점, 그리고 최도윤 학생이 100점을 기록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라운드 결과. 여러분의 감점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지켜낸 류병규 학생. 그 뒤를 맹추격하는 강정구 학생. 한 번의 오답과 정답을 기록한 조광희 학생과 안타깝게 문제를 맞히지 못한 최도윤 학생까지. 고득점자는 나오지 않았다.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집중해야 할 때. 지금부터 킹왕짱을 향한 3라운드가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아쉽게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가지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의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 잘 봐주세요.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듐 폴로늄, 피에르, 팡테옹. 자, 공통되는 단어를 추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광희 학생, 퀴리 부인 하겠습니다. 퀴리 부인 정답입니다. 네, 퀴리 부인 정답입니다. 마리 퀴리는 프랑스의 화학자로 남편인 피에르 퀴리와 함께 방사성 원소인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로로 191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으며 사후 여성 최초로 파리 팡테옹 신전에 시신이 안치됐습니다. 자, 조광희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습니다. 160점이 됐고요.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랑 시인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의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시어는 무엇일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네모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자, 빈칸에 들어갈 시어 많이 본 시일 텐데 또 막상 문제로 나오니까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샘물이었습니다.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이 정답이었고요. 김영랑 시인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은 밝고 순수한 세계를 동경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샘물은 화자가 소망하는 밝고 순수한 내면 세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인원수의 합은 무엇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더하기 밀레 만종. 자, 강정구 학생 답은 15명입니다. 15명. 정답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와 12제자가 등장하며 밀레의 만종은 황혼 역의 두 남녀가 삼종 기도를 드리는 작품으로 등장 인원수의 합은 15이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유형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곳은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의 류병규 학생,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 정답입니다. 마추픽추는 약 해발 2,430m에 위치한 고대 유적으로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여러 신전과 궁전을 중심으로 잉카인들이 살았던 집이나 계단식 경작지 등이 보존돼 있다. 자, 그럼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니까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한 다음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시학에 등장한 것으로 본래 정화라는 뜻의 비평. 자, 류병규 학생, 정답은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 정답입니다. 네, 카타르시스 정답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정서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비극이 마음에 쌓인 우울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류병규 학생이 250점으로 선두, 강정구 학생이 200점, 조광희 학생이 160점, 최도윤 학생이 100점으로 최도윤 학생이 아쉽게 여기서 도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는 문제가 많았는데 버튼을 못 눌러서 못 말한 게 많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많이 아쉽죠. 최도윤 학생이 정말 그 버저를 누르는 시점이 조금 늦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는데 역시 킹왕짱에 출연할 때는 문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저를 누를 수 있는 자신감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최도윤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강정구 학생, 조광희 학생, 류병규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자, 그럼 파이널 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씩 감점이 됩니다. 자, 아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명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류병규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즈로 가겠습니다. 자, 즈를 선택했습니다. 자, 50점이 숨어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내딛는 발걸음 중요하겠죠? 과연 누가 정답을 맞힐지 50점짜리 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880년 프랑스 산부인과 의사 타르니에가 제작한 의료기기입니다. 닭 부화기 모양의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미숙아의 성장을 돕는 이 의료기기는 류병규 학생, 정답은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 정답입니다. 네, 인큐베이터 정답입니다. 인큐베이터는 정상 개월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기입니다. 온도와 습도, 산소의 공급을 통해 자궁과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 50점이 걸려 있었죠. 이번 문제 류병규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30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위인 강정구 학생과 100점 차로 격차를 벌렸는데요. 자, 과연 두 번째 키워드의 정답자는 누가 될지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왕 가겠습니다.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0점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0점이 걸려 있는 왕 문제 드립니다. 이 집단은 중국 원나라 말기에 조직된 한족 반란군입니다. 1361년 조광희 학생, 명나라 하겠습니다. 명나라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면서 130점이 됐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학생 모두에게 총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1361년 10만의 무리가 고려를 침략해 개경이 함락되기도 했는 자, 조광희 학생이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답은 홍건적 하겠습니다. 홍건적 정답입니다. 네, 홍건적이 정답입니다. 홍건적은 당시 비밀 종교 결사인 백년교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했는데요. 원나라 각지를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까지 침략해 2차례에 걸친 전란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 조광희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했다가 정답을 맞춰주면서 160점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조광희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퀴 하겠습니다. 퀴. 자, 퀴를 선택했고요. 이번 문제는 10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큰 점수가 숨어 있으니까요. 세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0점이 걸려있는 파이널 라운드 키워드 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혈당량의 항상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분비선 조직입니다. 이것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자, 류병규 학생이 버저를 눌렀는데요. 이번 문제 류병규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오늘 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작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정답을 맞힐지 답은? 정답은 신장입니다. 신장.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혈당량의 항상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분비선 조직입니다. 이것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이들 호르몬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조절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선 모양의 조직입니다. 자, 100점이 걸려 있는데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 선 모양의 조직. 자, 조광희 학생. 골수 아닌데.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광희 학생 30점 감점되고요. 마지막 제한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마지막 단 한 번뿐입니다. 자, 그럼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류병규 학생. 정답은
간입니다. 간. 아니? 자, 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는데요. 간. 틀렸습니다. 정답은 랑게르 한스섬이었습니다. 랑게르 한스섬. 랑게르 한스섬은 내분비 세포 집단으로 1869년 독일의 병리학자 랑게르 한스가 발견했습니다.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자, 이번 문제 안타깝게 100점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문제가 남아 있고요. 누가 킹왕짱이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볼게요. 이전 문제 정답자 조강희 학생이 다시 한번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5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세 학생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킹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권리를 가진 주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상표 도입 등이 늘어남으로써 이것의 지급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류병규 학생. 저작권료입니다. 저작권료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면서 210점이 됐고요. 제한 시간 다시 한번 나갑니다. 자, 요즘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면서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로열티였습니다. 로열티를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학생들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저도 역시 안타깝습니다. 로열티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상업재산권의 사용 계약이나 기술 도입을 위해 원래 소유권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킹왕짱이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마지막 키워드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강희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짱 하겠습니다. 짱! 자, 마지막 키워드 짱이고요. 100점이라는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세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파이널 라운드 100점이 걸려 있는 키워드 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통신 분야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나타난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일컫는 말로 동영상, 사진, 음악 등의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에 공유하도록 만든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강정구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 강정구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답은? 답은 킹왕짱 탄생을 앞두고 있는 파이널 라운드. 100점이 걸려있는 짱 문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버저를 누른 강종구 학생의 대역전승이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류병규, 조광희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자, 강정구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 강정구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답은? 답은 업로드입니다. 업로드. 자, 업로드.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고요. 세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작물이 동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근래에는 동영상의 대체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아무도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류병규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정답을 이야기하면 학생들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정답은 UCC. UCC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 텐데요. UCC는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의 약자로 사용자 제작 정보물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블로그, 카페 등에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1인 미디어가 UCC의 대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류병규 학생이 210점, 강정구 학생이 170점, 조강희 학생이 130점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킹왕짱은 210점을 기록한 류병규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류병규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킹왕짱이 되고 100만 원의 농협 장학금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맨 처음 각오 얘기했을 때부터 운이 확실히 잘 따라준 것 같은데 제 동생이 놀이공원 갔다가 이렇게 핑크색 예쁜 양말 사왔는데 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아껴뒀다가 오늘 처음 신어서 이렇게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양말 덕분에 킹왕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동생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고맙다 야. 아유 고맙다 야. 다시 한번 오늘 킹왕짱이 된 류병규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상당히 재밌는 친구였고요. 조광희 학생은 또 오늘 출연한 소감을 뭐라고 이야기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때요? 오늘 그래도 물론 1등은 안 했지만 즐기다 가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조광희 학생이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문제를 열심히 푸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광희 학생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종일관 단답형으로만 대답해오던 우리 정구 학생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데요. 마지막 소감은 좀 길게 부탁할게요. 아쉽게 2등으로 떨어졌지만 중학생 시절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좋은 추억이 됐군요, 오늘 이 시간이. 네. 앞으로도 계속되는 멋진 학교 생활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정구 학생과 그리고 우리 최도현 학생에게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꿈을 가지면 꿈이 당신을 이끌 것이다. 미국의 선교사 로버트 슐러의 말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멋지게 설계한 대로 꿈은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